과거에 보면 이런 류의 사건이 벌어지면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표를 내고 네. 그다음에 그 밑에 책임 있는 간부들 뭐 담당 검사부터 부장 그 위로 차장 또 뭐 검사장 있겠죠. 그런 정도의 어떤 그 뭐 그것이 일종의 어떤 뭐 쇼맨십일지 뭐 네. 그냥 보여주기 위한 저걸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떤 국민을 의식해서 언론을 의식해서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거는 그런 걸로 보면 엄청난 그 책임이 돌아가는 사건인데 네. 검찰의 태도는 어땠나요? 그 당시에는 검찰이 사실상 아무도 책임 안 졌죠.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그 공판 검사나 수사했던 검사들도 다 기소돼서 처벌받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도 기소받게 되지 않고 뭐 징계 정도만 그것도 저기 실무자선에서 징계 정도만 받았고요. 그 당시에 검찰도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검찰총장이 이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사과해라 권고하니까 마지못해 대국민 사과는 했어요. 문무일 총장이 예, 그랬죠. 그렇지만 유우성에게 피의자에게 사과는 아직도 아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절대 안 하죠. 예,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국민 사과만 했고 아무튼 그렇게 했죠. 그리고 검찰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이 사건에 대해서 그게 검찰이 그들의 어떤 그 방어막을 치고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들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절대 우리 검찰은 다치지 않는다. 우리 식구는 보호한다. 이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이 사건의 핵심 진짜 책임자인 이시원 검사를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데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도대체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정말로 싸우자. 나는 아무 말도 듣지 않고 내가 친한 사람 그냥 데려갈 테니까 싫으면 니들이 떠들든 말든 알아서 해라. 거의 이런 수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국민을 그냥 어떻게 이런 사건에서 그 가장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 거기다가 그 당시에 징계 1개월이라는 저희는 그 당시에 경징계라고 하지만 어쨌든간 저기 정직 1개월은 검사한테는 중징계거든요. 네. 예, 그런 사람을 그 전체 그 공무원들의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자리에 가져가고 인사 검증을 하는데 데려가느냐. 그러니까 정순신 사건 그 인사 검증 실패한 이런 사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사실 공직자들이 들고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국정원 쪽은 처벌들이 그래도 좀 이루어졌죠? 국정원은 네. 결과적으로는 한 지금 10명 정도가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어떻게 보면은 조직이 이 사건으로 상당히 크게 망가지고 위축이 됐어요. 가장 높은 사람으로는 국정원 2차장, 그러니까 국정원의 2인자 혹은 3인자가 재판 받았죠. 기소돼서 처벌을 받았고, 그 바로 밑에 이제 1급 그 국장급 2명이 기소돼서 한 명은 실형 선고까지 받고 그렇게 지금 처벌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1급, 뭐 2급, 3급, 4급 이런 사람들이 책임자들이 이제 기소돼서 처벌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여동생을 실질적으로 고문하고 폭행했던 가장 핵심적인 수사관 2명 이 사람도 지금 현재 재판 중이고 1심 재판 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재판을 그 받고 사람들은 있어서 이제 구속 상태에서 불구속입니다. 불구속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어느 정도 국정원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물론 법원에서도 막 계속 봐줘요. 그래서 선고유예에서 다시 국정원직 유지하게 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재판까지는 넘겨져서 처벌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검찰의 기능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는 문제를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검찰이 고유의 기능인 고유의 역할인 이 기소 공소유지 기능에 충실하다면 네, 국정원이든 경찰이든 뭐 어디 공수처든 사건이 수사해서 오면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점검하고 그죠? 또 뭐 한번 여러 가지로 체크하고 다른 각도로도 하고 이런 거에 충실하면 그렇죠. 이 사건도 그렇게까지 증거가 조작됐는데 조금이라도 검찰이 오히려 반대로 공을 세울 수도 있었던 그렇죠, 일인데 그렇죠, 맞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이 뭐 하나의 관례였는지 전통이었는지 자 국가보안법 사건은 국정원이 하는 대로 거의 맞춰주는 게 좋다. 네, 예? 또 그다음에 이게 설사 법원에 가서 뭐 잘못돼도
뭐 증거의 그냥 뭐 차이다, 증거의 문제다, 해석의 차이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인식이 문제가 아닌가 또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인식하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으로 이제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그 간첩 조작 사건도 결국에는 검찰에서 수사를 다시 한 번 더 하거든요. 수사를 하면서 검찰도 기소의 방향으로 수사를 쫙 해요. 그래서 유우성한테 매우 유리한 진술을 했던 사람의 유리한 진술도 진술조사에서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기소하기 좋게 진술조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사 방향을 그렇게 가져갔기 때문에 검찰도 스스로 수사를 그렇게 했던 거라 기소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쁜 짓을 한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게 아까 말씀드린 보복 기소 사건입니다. 보복 기소는 검찰이 이제 이 사건으로 유우성한테 엄청 크게 패한 거잖아요. 정말로 창피당한 거거든요. 국가적인 망신을 넘어서서 그 외국에도 대한민국은 진짜 중국 공문서나 위조하는 그런 국가다. 검찰이 그런 짓을 했다. 국정원이 그런 짓을 했다. 이렇게 전 세계에 알려져 버렸어요. 거기에 가장 책임 있는 검찰 그리고 검사들 중에 일부는 막 수사받고 뭐 징계도 받고 하니까 검찰이 얼마나 열받습니까? 유우성이 너무너무 밉죠. 그러니까 유우성 옛날에 불기소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해서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검찰이 수사권이 없고 기소권만 있다라고 하면 보복 기소를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못하니까. 검찰이 당했는데 경찰이 알아서 수사해서 검찰 기소하세요, 보복 기소하세요 이렇게 해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관을 나눠놔야 서로 견제가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권한을 지들 마음대로 행사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 기소가 분리됐었으면 보복 기소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엄청 조직적으로 이제 망신을 당했고 하니까 뭐 진짜 열받고 화가 나고 뭐 하겠지만 사실은 그 이제는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보통 중국에 대해서 그 가짜 천국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심지어 저기 공항에 있는 면세점에서 있는 물건도 뭐 진짜가 별로 없다는 말까지 할 정도로 요즘 뭐 좀 또 나아졌는지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그런 인식들이 강한데 이 사건 때문에 진짜 어떻게 오히려 우리가 더 네. 그죠? 그런 그렇죠. 망신스럽게 가짜나 위조나 하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아예 그 대한민국에 공문을 보내서 빨리 이 위조한 사람 찾아서 처벌해라. 우리한테 빨리 통보해 줘라. 막 이렇게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그런데 진짜 제가 놀라웠고 당황스러웠던 것은요. 검찰의 태도였어요. 이렇게 증거 조작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창피를 당했으면 검사들이 재판에 와서 적어도 좀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약간 좀 그 사과하거나 혹은 미안한 말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검찰도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왜 중국 정부 말만 믿고 대한민국 정부인 검찰 말은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조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저 뻔뻔함, 저 오만함. 저게 여지껏 이렇게 조작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진짜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게 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던 게 저런 자신감이고 저런 착각이었구나라는 걸 정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예, 저희가 뭐 오늘 이제 이 사건은 워낙 검찰이 일방적으로 거의 뭐 잘못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의 이제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제 검찰이 또 뭐 잘한 건 또 과거 뭐 있었죠.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한이 너무 커지고 항상 이제 그 자기 확신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명백하게 잘못된 게 드러나는데도 네. 그 법정에서까지 그렇게 말한다는 거는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검찰권 남용 사건 뭐 네. 특별법을 네, 그 특검법을- 발의하신 걸로 아는데 특검법. 네, 맞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취지하고 진행 상황 네. 간단히 말씀. 일단 그동안 검찰이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자기들 검사들 혹은 그 검찰 조직을 위해서 남용해 왔던 사례들을 검찰이 다시 수사 안 하니까 그거를 특검을 통해서 수사해서 밝혀내고 처벌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특검법을 냈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이 그 채널A 사건. 예.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 이제 당시 한동훈 검사와 채널A 간의 유착 관계 이게 제대로 수사가 안 됐어요. 아시는 것처럼 한동훈의 휴대폰을 풀지 못해서 검찰이 못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풀지 않고 무혐의 처분해주고 그 윤정부 들어서서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버렸죠. 그래서 그 사건을 다시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인데 검찰이 봐줬다. 그래서 수사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고발사주 사건. 네. 예, 고발사주 사건도 공수처에서는 손준성 검사는 기소했지만 나머지 뭐 김웅 검사 당시 이제 그 국회의원 후보였죠. 네. 김웅 이런 사람들이나 검찰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못했어요. 검찰로 넘겼는데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뭐 서류를 진술을 좀 조작해서 유리하게 만들어서 김웅을 불기소했다. 뭐 이런 게 법정에서 증언으로 예, 최근에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처벌해야 된다. 어떻게 검사가 수사를 하는데 저렇게 그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증거들을 막 만들어내고 평가하느냐.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처벌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우성 사건에 공소권 남용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표적인 검찰권 남용이기 때문에 처벌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법을 발의를 해놨습니다. 근데 아직 그 법사위 아시는 것처럼 법사위 법인데 법사위에서 이게 논의가 잘 될 수 있을지는 저도 걱정이 큽니다.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법사위원장이 또 예, 국민의힘이라서 그러니까요. 네.